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동안 미약한 빛을 발산합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이 이 빛의 존재를 이론으로만 제시해왔지만 최근 이를 가시적으로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 생물학 연구팀은 생명체가 방출하는 초미약 광자인 바이오 포톤을 실험을 통해 시각적으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오 포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딧불이나 해양 생물의 바이오 루미네선스와 달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극도로 미약한 빛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발산되며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연구를 이끈 바이드 살라리 교수는 광자 하나하나를 감지할 수 있는 초고감도 카메라를 통해 실험한 결과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신에서 뚜렷한 빛을 방출하는 반면 죽은 생명체에서는 그 빛이 빠르게 사라지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사 활동이 활발했던 신체 부위에만 잔여광이 반점처럼 남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간 세포 수준에서만 제한적으로 연구되던 초미약광자 방사 현상을 전신 수준으로 확대해 관찰한 최초의 시도입니다. 연구팀은 살아있는 생물체의 바이오 포톤 패턴을 통해 세포 활동이나 대사 흐름 등 생물학적 기능을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실험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포함됐습니다. 겨우살이 잎에 상처를 입히거나 알코올, 과산화수소 등을 처리했을 때 바이오 포톤 방사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주요 관찰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생명체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빛의 방출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향후 진단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살라리 교수는 바이오 포톤은 대사나 에너지 흐름의 지표이자 생명의 빛 그 자체라며 이 빛을 통해 생명 상태를 비침습적으로 진단하는 기술 개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생명과학, 의학, 심지어 철학적 질문에까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이 사라질 때 빛도 함께 사라진다는 이 발견은 과학이 밝히는 생명의 신비에 또 하나의 빛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108년 만에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S&P, 피치에 이어 3대 신용평가사 모두가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을 박탈했습니다. 무디스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장기적인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재정 지출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감세 정책으로 인해 재정 수입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현재 약 36조 2,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경 740조 원에 달하며 이는 미국 GDP의 1.2배 수준입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재정적자 규모는 1조 8,300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사회보장제도와 의료서비스 지출, 이자 부담 증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도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통해 재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선 이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경기 침체 우려를 부추기며 미국 국채와 달러의 신뢰성에 타격을 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번 강등으로 미국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과 같은 등급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무디스는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당분간 추가 강등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무디스의 결정을 전임 행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쿠시 대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래한 재정 난맥상을 해결 중이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금융시장에선 이번 조치로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 약세, 원달러 환율 변동성 심화 등 셀 아메리카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형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서 이탈할 경우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축인 미국의 신용등급이 흔들리면서 향후 글로벌 자산 흐름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 일부 관광지의 강과 호수에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기생충이 확산하고 있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코르시카 섬을 포함해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지역에서 주열 흡충증 감염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당 질병은 달팽이열 또는 비라르지아로도 불리며 기생충에 감염된 민물 달팽이가 서식하는 강이나 호수에서 수영하거나 발을 담글 경우 피부를 통해 인체에 침투하게 됩니다. 감염된 기생충은 체내에 수천 개의 알을 낳으며 장기 손상과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발열, 발진, 설사, 기침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시작돼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 불임, 방광암, 심지어 실명에 이를 수 있어 조기 발견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질병은 원래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벨기에 루벤 대학교의 연구진은 기온 상승으로 민물 달팽이의 서식 환경이 유럽 남부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 위험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주혈 흡충증에 대한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로는 프라직환텔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생충의 약물 내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기적인 방역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는 민물에서의 수영이나 발 담그기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며 최근 감염 사례가 확인된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 중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감염병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 시점에서 여행객의 경각심과 철저한 예방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박쥐 장기를 정밀하게 모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유사장기 플랫폼을 구축해 감염병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최영기 소장과 유전체 교정연구단 구본경 단장 공동연구팀은 한국에 서식하는 박쥐에서 유래한 기관지, 폐, 신장, 소장 등의 장기를 실험실 환경에서 재현한 오가노이드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에 5월 16일자로 발표됐습니다. 박쥐는 코로나19, 메르스, 에볼라, 니파 등 고위험 인수공통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박쥐 생체 모델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동북아와 유럽 전역에 분포하는 애기 박쥐과 4종과 관 박쥐과 1종의 장기 오가노이드를 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박쥐율의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한타 바이러스 감염 양상과 증식 특성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5종의 박쥐 오가노이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인간율의 TMPR-SS2 효소를 도입했을 때만 감염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박쥐종의 감염 저항성과 바이러스 숙주 조건을 동시에 규명한 사례입니다. 또한 한타 바이러스는 박쥐의 신장 오가노이드에서 효과적으로 증식됨이 확인돼 향후 한타 바이러스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 모델은 바이러스 감염 시 박쥐 장기에서 나타나는 선천 면역 반응을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어 박쥐가 다양한 바이러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면역 메커니즘도 규명됐습니다. 연구진은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야생 박쥐 분변 샘플에서 미지의 오르토레오 바이러스, 파라믹소 바이러스 계열 샤브 유사 바이러스 등 신종 바이러스도 배양, 분리해냈습니다. 아울러 실험 효율을 높이기 위해 3차원 오가노이드를 2차원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이로써 렘데시비르 등 항바이러스제의 효과를 빠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험 플랫폼도 구축했습니다. 구본경 단장은 박쥐 장기의 실제 생물학적 환경을 실험실에 구현했다며 감염병 병리 연구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고, 최영기 소장은 이번 플랫폼은 감염병 대비 바이오뱅크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박쥐율의 오가노이드 플랫폼은 신종 바이러스 조기 대응과 미래 팬데믹 경보 체계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